현대차의 뭐 기술적인 추이 추세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나 기아를 놓고 보실 때 얘네가 얼마나 대단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떠나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거 보시면 뭐 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저평가인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PER이나 PBR 내년에 6배, PBR 0.71배 저게 이제 저평가다? 저평가 맞죠. 근데 그러면 뭐 시장 평균치 12배까지 2배 올라와야 된다? 응? 예전으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자동차가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가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성장성을 놓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정책적으로 친환경을 가다 보니 민주당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정책적으로 친환경을 가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정책의 육성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된다. 그것을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 놀라울 정도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평균 PER 6배, 7배 요 수준으로는 안 돼요. 4배도 형성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PER을 형성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성장률의 기준에. 지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뭐 그냥 단순하게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한 20% 이상 오르지 않았나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올랐어요. 우리 동네는 8,000원인가? 막 올려. 근데도 이제 일단은 뭐 어찌됐건 손님은 있는 상태예요. 응? 그렇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1분기, 2분기에 차량 판매 대수는 감소했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감소하겠죠.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근데 마진을 높이는 기준이 또 제품 가격에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는데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판매 가격을 올려도 팔리는, 이익은 허벌나게 증가해버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버린 거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는 이걸 놓고 당연히 보는데 이 컨센서스 시계열을 좀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 있는데 주가가 1.5배 올라왔나요? 컨센서스 영업이익 저렇게 1.5배 증가한 것만큼 시장의 흐름상 못 움직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신 나간 친구 하나가 이토마토에 있는 애인데 꽤 오래되네요. 제 또래예요. 그냥 오래 활동했으니까 얘는 조금 뭐 잘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막 거의 쌍욕은 아닌데도 반말해 가면서 야 너 해가면서 야 정신 나간 애들만 애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가 아마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료주들 뭐 이런 거 시가총액 800억, 1000억, 2000억짜리. 야 유튜브에서 무방에 동접이 뭐 200~300명 있었나? 그 800억, 1000억짜리를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좋아 얘기하는 것도. 기아차 밑도 끝도 없어요. 기아차 팔아서 그걸 사래. 기아는 못 간대. 왜? 시장이 어려울 때 잘 버텨진 애들은 시장이 강해지면 개를 팔아서 이런 잡주를 산다. 테마주를.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 분석도 못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멘토를 진짜 잘 선택하는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게 왜 현대차에 대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요. 이런 내용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얼마만큼 대단한 지금 상황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아니 지금 이렇게 긴축을 하고 경기가 뭐 둔화되네, 침체되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바보냐고. 우리가 좋아하는 IT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하이닉스는 죽어라고 실적을 전망치를 하회시킵니다. 실적 전망치 하회시키는데도 윤정도는 들여다보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지금 하회된 것보다 주가가 더 빠져가지고 굉장한 저평가인데 그것을 계속 하회시킬 수 있는 그 경기 동향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IT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계속 상향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상향 정도가 아니라 허벌나죠 지금. 컨센서스 시계열이라는 게 6개월 전에 전망치, 3개월 전에 전망치, 1개월 전에 전망치, 지금의 전망치, 연간 기준의 전망치가 이렇게 증가해 버렸어요. 이게 반기 동안에 검증이 된 거예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서. 그런 과정에 보조금만 준다고 징징대고 그 조정이 나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솔직히. 우리 정 의원님들한테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20만 원 못 넘기고 깨졌는데 야 박수치고 이거 더 사야 됩니다. 더 사긴 다 채워놨는데 돈이 어디서 땅 파면 돈 나오나 더 사게? 다 채워놨는데?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들은 얼마나 큰 기회냐고 이때 가입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래봐야 요까지 거 올라 요까지 게 우습습니까? 주력주에서 비중 꽉 채우고 아이 뭐 저거 상한가 박살바이오를 박살났잖아. 단타는 단타라니까요. 이런 데서 수익을 눈에 보이는 수익을 그대로 잡아먹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응? 얘 실적 범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 저 보고서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보고서를 지가 쓴 거인 양 갖고 나와서 떠들어대면서 현대차 끝내줍니다 하는 친구들의 전략은 힘겹단 말이야. 어? 2017년도 이후에 밴드, 그러니까 PER의 밴드가 요 하단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었죠 분명히. 근데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이때 당시에는 성장성이라는 게 없어 사실상.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승기가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육성, 친환경에 대한 그 육성과 함께 흐름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가파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기차 부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충전소를 정부에서 돈을 주고 지원을 해주죠.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주유소는 돈 주고 지원해 주나? 전기차는 친환경이요. 그런 게 어디서 똑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인데 그잖아요. 윤정두가 뭐 그러면은 환경 오염을 축소시키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정책 혜택을 일부 주더라도 완전히 뭐 육성도 해줄 수 있더라도 그거를 뭐 차별화둬서 뭐 어마어마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PER이 낮게 형성되던 4배에서 6배, 7배 이렇게 형성되던 시점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6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에 놓여지는 거예요. 왜? 실적 보셨잖아요. 제품 가격에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전가시킬 수 있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고 전기차 부분의 정책적인 성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우선순위에 지금 자동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IT를 여전히 보는 거는 거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실적 대비해서 아무리 뭐 전망치 둔화시키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래서 우선순위의 실적은 현대차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옳다. 그래서 현대차 부분에 LG화학도 뭐 실적은 긍정적입니다만 현대차 부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자 부분들 17만 7천 원, 17만 5,500원 그거 대비 지금 얼마 올라와서 뭐 10%? 어찌 생각하면 우습죠. 6월, 7월 맨날 그 가격에 설정해놓고. 근데 시장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윤정두가 위로 갈 겁니다 했는데 밑으로 계속 깨졌어. 2,700일 때도 위로 갈 겁니다 했는데 2,300이 깨졌어요. 400포인트 무너졌어요. 400포인트 무너질 때 이 종목의 방향성은 계속 위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지금 6위까지 올라와 있는 현대차의 방향성은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 계속 매수야. 뭐 기껏 해봐야 수익도 안 나고 그런 매매에서 수익 내보셨냐고. 주력에서 여러분들이 채워갖고 있는 종목 비중 가장 높은 종목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박장 오셨어요? 도박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주식시장 발담근 그 기준처럼 야 건물 수익보다 조금 더 내자.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내자.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리스크도 좀 있는 상품이니까 위험 자산이니까 수익률 조금 더 높게 보고 수익 범위 설정하자 했지. 뭐 내일 당장 상한가 종목 주세요. 그러니까 종목 잘못 잡아서
계좌가 펄해지는 거예요. 박셀바이오 오늘 얼결에 잘못 쫓아가서 근데 그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수 신용까지 써요. 솔직히. 예? 1억 가지고 박셀바이오는 한 5억까지도 살 수 있을걸? 증권사 따라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5억까지 샀어. 1억 가지고 5억을 샀어.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6까지 얼마 밀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는데 5억을 샀다고 칩시다. 신용만 쓰면 이제 3억이라고 치고 대략. 이 박셀바이오 어떻게 됐어? 고점 대비 30% 빠졌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최고점에서 샀을 일은 없지만 1억 가지고 내가 5억을 샀으면 1억 5천 마이너스예요. 깡통이야 하루에. 미수가 미수까지 되니까 신용 미수 쓰면 한 5배 나올걸요? 증거금 100%다 신용이 안 되나? 저 신용 있잖아 밑에. 여기 보면 신용 있잖아요. 3.69. 신용 2.5배. 오늘 3배만 샀다고 칠까? 3배에서 30% 밀렸으면 1억 가지고 3억 샀어. 하루에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깡통인 거야. 얘를 매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용을 쓰지 말라는 거고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거고 비중을 좀 조절하시라는 거고. 뭐 오락실 왔어요? 도박장 왔어? 등골이 그냥 막 식은땀이 줄줄 나? 그러다가 또 여기서 상한가 팍 돌리면 막 땡큐하고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시간에서 하한가 맞았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16%에서 6%로 돌리니까 대박 나셨죠? 이런 애들 얘기 듣고 싶어요? 세상에 케이블 TV 방송이든 무료 방송이든 이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 끄집어내서 이게 대박 종목입니다 하는 사람 보셨어? 나는 진짜 눈뜨고 못 봤어. 뭐 동료? 걔네들이 어떻게 내 동료야. 까마득한 후배 애들이지. 걔네들이 현대차 야간에 이렇게 얘기해? 안 하죠. 우리가 선수라고 하면요. 야간 방송에 예를 들면 1000명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100명. 원래는 1000명 들어오면은 5%, 50명 땡기면 요즘에 와우가 2000명도 들어와요. 응? 한참 들어올 때가. 5% 땡기면 100명이야. 하루에 100명씩 땡기는 애들이 있어. 그게 선수야. 그럼 걔네들이 현대차 사세요. 오늘 가입하면 할인해줄게. 이렇게 할까? 방송에서 현대차 실컷 외국인 얘기했다가 그럴싸하게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방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 제가요? 세비캠 대박 내드렸죠? 내일 제2의 세비캠 드릴게. 일단 가입하세요. 한 달에 얼마요? 열을 더 주고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싸거든. 일단 가입해. 그 다음날 우연찮게 잘 맞아 떨어지면은 환불이 없어. 환불해봐야 돈도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날 딱 뭐 밋밋하다. 그럼 바로 환불 나와. 100명에서 50명 이상이 환불이야. 수수료 떼고 뭐 빼고 이제 받는 것도 얼마 못 돌려받지. 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나는 거야. 박살바이오 갭상승이야. 매수 쫙 올라가. 와 대박 났다. 화장실 갔다 오니까 미끄러져. 잘라내야 되는데 아이 뭐 조금 더 사줘. 뭐 물타기 하세요. 요따구로 얘기하고. 분할 매수도 아닌. 그러나서 깡통 계좌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시장 3월 이후에 마이너스 10% 시장 12% 무너져 있을 때 현대차가 시장 대비 20% 올라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온 게. 그 수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이닉스의 손실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시장 12% 무너져 있을 때 3월 저점 대비 20%씩 올라와 있어야 올라온 것도 박셀바이오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명확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명분을 가지고 또 LG화학에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이 손실을 커버치는 거예요. 얘가 50%라고 비중을 잡았을 때 손익률을 본 겁니다. 얘 50%라고 써놔야지 모르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뭐 의미도 없겠다. 응? 그죠? 그 현대차 부분에 이런 문자 내용이나 아니 막말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협찬이란 말이에요. 협찬. 그거 나가서 그러한 시간에 윤정두가 현대차 이렇게 넣고 있어야 되겠냐고. 마케팅 위주로 가려면 섹시한 거 가야지. 박셀바이오 맨날
광고하고 세비캠 광고하고 1조 미만짜리 세비캠 넣는 경우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넣는 거라 그랬죠. 저게 8월 24일이에요. 그날 이후에도 변동성. 성일아이텍 보세요. 25일 날, 24일 날 크게 움직이고, 응? 25일 또 26일 그러고 나서 월요일 폭등 랠리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폭등 랠리에 한국항공우주 52주 신고가. 현대차의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가야 나머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현대차입니다. 날짜별로. 다른 종목군들의 변동성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겠지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멋부리려고 방송에서 이거 얘기해놓고 뒷구녕에서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아니라 자동차도요 부품업체 보시고 뭐 저 대바닥 종목 아니라니까. 얘가 완벽하게 가야 얘가 신고가 랠리가 빵빵하게 나와줘야 얘가 현대차가 막 25만 원 그 이상 막 올라가면서 막 신고가 치고 올라가야 그래야 나머지 장비 부품 쪽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변동률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랬나? 2021년도에 만두 우리 아들이 만두 좋아하더라. 결국 어떻게 돼요? 꺾여질 때는 감당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컨센서스 바뀐 거예요. 6월 22일, 7월 22일, 8월 19일. 그게 컨센서스 시계열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른 업종군들 다 하향되고 있을 때 자동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PBR이 조금씩 높아진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1 미만인데 뭔가 그렇게 부담이 되나. 컨센서스 대비해서 1분기 실적 17% 이상.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30% 50%.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대형주의 기준에서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전망치를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전년 대비 전기동기 대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시장 예상 컨센서스 대비 얼마큼 증가해서 나오느냐가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인데 일반 종목은 20% 그리고 대형주는 10% 극대형주는 5%만 넘겨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물론 덜 나오면 어닝 쇼크인 거죠. 저 실적을 바탕으로 해요. 이거 보세요. 응? 이렇게 해서 8위까지 밀려내렸었다니까. 8월 19일 날. 이게 그러니까 19일이면 어떤 기준이 되는지 아세요? 18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19일 기준 그대로 그래요. 시가총액. 근데 이게 19일, 그러니까 17일, 18일 날 급락을 했고 19일 날은 순위가 바뀌었을 텐데 어찌 됐건 이 8위까지 밀렸다가 그나마 19일 장중 이거는 장중인가 이게 종가인가? 이게 종가일 텐데 그죠? 이게 종가일 거고 여기 하여간에 어찌 됐건 결론은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죠. 이거 한번 제가 또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다 이런 내용 다 있는 거예요. 뭘 잡아주냐?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하여는 뭐 이런 캔들이나 기술적인 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저 교육교재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교육교재인 거고 증권사 임직원들 다 교육교재인 거고 결론적으로 요 그 현대차의 기준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도가 편입의 기준입니다. 엊그저께 뭐 그분 매번 얘기하게 되는데 월요일날 매도해서 수요일날 돈 들어오면 수요일날 가입할게요. 수요일날 가입했으면 지금 이장에 엉엉 울지 않잖아. 행복해하잖아. 그래놓고 윤정두가 대형주 사라는 거 다 손실 나가지고 지금 갈등 중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뭐를 해. 뭘 샀길래. 이해가 안 되던데 저는. 결론은 마음대로 아무 종목이나 오픈돼 있는 거 막 사놓고 결국은 네가 줬잖아. 그런 마인드면 그렇게 또 공짜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과금할 건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지. 지금 그 현대차 부분에 PDF 파일
하고 동영상 부분을 올려드릴게요. 사실은 저 이제 그 PDF 파일에 수정해야 될 게 많은데 뭐 직원분들이 뭐 윤정두가 아닌데 얼마만큼 잘 만들어 놓겠어요. 다만 이제 8월 31일자에 만들어 놓은 이런 PDF 파일도 있는데 그거를 응? 그거를